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나눔 책방 지미 작가입니다. 어, 오늘은 저는 어제 저희 언니가 지낸 그 작은 예술의 집에서 언니를 데리고 휴가라고 15일 정도 집으로 이제 설하고 추석 때 1년에 2번씩 이렇게 휴가를 오는데 언니가 오면 제가 굉장히 바빠져요. 그래서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되게 손이 많이 가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제랑 오늘. 그래도 오늘 또 여러분들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전에 말씀드린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그 책을 제가 가져왔어요. 어, 그 책은 될 일은 된다. 될 일은 된다라는 이 저의 정말 어, 인생책이라고 저의 정말 인생책이라고 어, 정말 손안에 꼽힐 정도로 저에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됐던 책인데 이게 저는 강연을 할 때 제가 힐링 요가 강연을 할 때 이 책 이야기를 해드려요. 음, 저의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음, 좀 성장할 수 있었던 되게 극적인 계기가 이 책을 보고 난 이후였는데, 책 한 권이 사람을 정말 뭐 변화시킬 수 있나요? 라고, 예,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정말, 음, 그럴 수 있는 책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는 이런 책이 그렇게 정말 저에게 중요한 책이었어요. 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제 언니가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되면서, 되게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저는 이런 책을 보면서 되게 힘을 냈었고 도대체 이런 정말 높은 의식에서 얘기를 하는 어, 책이거든요. 이 거의 놓아버림이라는 이 차원 도대체 놓아버림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출발해서 이 내맡긴다라는 거에 대한 그거를 이제 저는 저희 엄마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엄마 몸이 막 팍팍 무너지시는 그 상황에서 아, 그냥 이런 게 내맡김이라는 거구나라는 걸 저는 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 될 일은 된다라는 이 책을 저는 음, 엄마의 죽음을 보면서 엄마가 돌아가시는 걸 지켜보면서 이 책 한 권을 정말 몸으로 체험했다라고도 감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음, 너무 저에게는 되게 도움이 됐었어요. 아, 그냥 이게 바로 그냥 내맡김이구나. 도대체 내맡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음, 저는 힐링요가 강연 시간에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 공부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은 예, 정말 중요한 가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조 이렇게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 볼 생각이에요. 몇 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 책의 소개를 조금 하자면, 어, 저자가 마이클 A. 싱어라는 이 저자가, 음, 그 참자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상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음, 자신에게 오는 어떤 일들도 받아들여 보는 그런, 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 여기서는 이제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하는데, 자신에게 오는 어떤 삶이 이제 가져다 주는, 나에게 온 이런 상황들을, 나의 이제 호불호를 내려놓고, 음, 그냥 무조건 예스, 예스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내가 설사 그게,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일, 마주하고 싶지 않는 일, 피하고 싶은 일, 예, 그런 일일지라도, 모든 걸 그냥, 아, 그래, 해보자고 그냥 받아들여 보는 거. 그 삶이 이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일이니까 그냥 예스 예스 무조건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그런 나의 호불호를 내려놓고 음, 의도적으로 모든 거를 이 우주에 내맡긴다라는 이 실험을 하는데 결국에 그 시간을 막 통과를 하다 보니까 어, 아, 이게 그 시간 안에는 그걸 통과하는 시간 안에는 힘들기도 하고 정말
외롭기도 하고 많이 힘든 여정이 있지만 결국엔 이걸 통과하고 나면 우주가 나에게 준 선물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시는 거는 결국에는 우주에 대한 믿음, 나 자신, 우주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는 나 자신에 대한 그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나의 호흡으로 이건 나에게 좋지 않은 일, 이건 나에겐 더 불리한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뭐 그런 일이 오더라도 이 일 안에서 반드시 배울 점이 있을 거야. 삶이, 우주가 나에게 이것을 준 이유는, 반드시 뭔가, 음, 그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전제로 그 자신에게 오는 일을 다 받아들여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음, 이분이, 제가 이거를 좀 읽어 드릴게요. 어, 이분이 처음에 책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큰 삶의 전환점을 맞기도 하는데, 그게 되게 커다란 순간으로 어떻게 오는 일일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소소한 사건인데, 삶의 뭐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을 맞기도 한다라는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분은, 음,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혹은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면서 혹은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면서 그 존재라는 게 완전히 뒤집어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게 큰 사건을 얘기하는 삶의 이제 전환점을 맞을 만한 그런 순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어떤 게 저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냐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저희 엄마를 보내드리는 예, 그 과정 그리고 저희 언니를 어, 이제 제가 보호자가 되면서 언니를 책임지게 되면서 그때 정말 폭풍처럼 몰아닥친 저의 이 모든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결국에 저도 이 마이클 에이싱어님처럼 아 바로 이런 게 내 맡김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결국에 이 시간을 통과하니까 정말 엄청난 성장이 나에게 따라오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어, 이 책을 읽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분은 어떤 순간으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왔냐면 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렬하거나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대요. 그것은 너무나 미묘하고 너무나 희미해서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로 그저 지나쳤을 수도 있는 일이었대요. 커다란 외침도 아닌 작은 속삭임만으로 내 인생은 완전한 혼돈과 변신의 길로 내던져졌대요. 그래서 4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그 순간이 마치 어제 기억처럼 생생하대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게 그냥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그냥 아주 그냥 소소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자신의 여동생인 것 같아요. 셀리라는 그 여동생의 그 남편.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내서 이제 자신의 집에 놀러 왔는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음, 이분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데 어떤 의문이었냐면요. 어, 가끔씩 로니가 집에 놀러 오면 나는 할 일 없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한다. 바로 그날 1970년에 있었던 그 운명의 날에도 로니는 나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대요. 그때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냥 되게 평상시처럼 이렇게 느긋하게 잡담을 나누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런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때였는데 그 침묵이 이제 너무 불편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다음에 할 말을 찾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달랐다고 나와 있어요. 나는 내가 불편함을 느끼며 할 말을 찾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죠. 내가 왜 이렇게 다음 할 말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불편할까를 알아차렸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마음과 감정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을 지켜본 것이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나. 그러니까 참나? 조금 더 높은 그 차원의 내가 이렇게 다음 말을 지금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나를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렸다고 여기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왓칭에서 왓칭이라는 책 한 권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음, 몇 분간 이분이 그 어색한 침묵을 메꿔보려고 애쓰는 나를 지켜보며 그저 앉아 있었대요. 하지만 나는 그 메꿔보려고 애쓰고 있는 자가 아니었대요. 그때부터는. 그걸 알아차린 순간부터 그 이후부터는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지라고 막 머리를 막 굴리고 있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침묵을 메꾸려고 애쓰는 마음의 활동을 조용하게 지켜보는 자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내가 지켜보는 것 사이의 틈은 처음에는 되게 미세했다고 나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틈이 점점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대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었고, 그저 내 앞을 지나가는 신경증적이고 습관적인 생각들이 나라는 느낌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었대요. 이 깨어남의 전 과정이 실은 한순간에 일어났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지금 할 말을 찾고 있는 나가 누구지? 그럼 나는 누구지?라고 한 차원 딱 깨어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순간 되게 많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데 딱 탔는데, 저도 이런 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의도적으로 저는 침묵을 되게 못 참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살피고 이런 게 되게 습관화가 어렸을 때부터 돼 있어가지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릴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거를 저는 그걸로 실험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의외로 그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와 같이 타 있는데 그 정적을 지키는 게 좀 되게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처음 가는 곳은 당연히 뭐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걸고 그러진 않지만, 저는 아파트 그 같은 라인에 사는 그 이웃들을 만나면 항상 저는 제가 먼저 말을 걸거든요. 뭐 아이 어린이집 뭐 갔다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애들 방학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어이없는데, 저는 항상 그거를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제가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이 순간을 꼭 참아내는 거가 저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사실 그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거가 자꾸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저는 항상 그 정적을 깨야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뭐 한마디라도 던지거나, 뭐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례말하고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저는 항상 그 말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층까지 내려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동네 그 친구 엄마, 아이 친구 엄마나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먼저 말을 꺼내고, 이런 게 내가 말을 하지 말아보자라는 걸로 저는 되게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렇게 말을 꺼내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걸 전 자꾸 저한테 다독거리면서 음, 그 실험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여동생의 남편 그 친구에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자신을 지켜봤대요. 날씨가 참 좋지 않나요? 닉슨이 요 전날 무슨 일을 했는지 들었어요? 뭐 좀 드실래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의미 없는 얘기를 자꾸 꺼내려고 머릿속을 자꾸 돌렸던 것처럼 이분도 계속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다음에 무슨 얘기할까? 뭐 드실래요? 뭐 배고프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마침내 이분이 도대체 이게 자꾸 누가 이 마음속에서 이걸 자꾸 하고 싶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마침내 내가 입을 열어 말했을 때 내가 내뱉은 말은 뭐였냐면 머릿속에 떠들어대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이 혹시 있나요? 라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 론이라는 그 상대가 약간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을 반짝였대요. 아, 자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내 것도 당치 입을 다물질 않아.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뭐라 뭐라 말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운운하며 로니에게 농담을 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대요. 그래서 그는 웃었고 우리는 웃었고 그 순간은 그렇게 흘러갔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거 내 머릿속에서 자꾸 떠들어대는 나와 지켜보는 나는 뭐 어떤 게 다른 것일까 라는 거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의 인생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분에게 오는 모든 이 상황과 순간들이 애전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되게 의문을 가지고 항상 되게 가지고 있는 터였는데, 친구가 손에 새 기둥이라는 책을 빌려주면서 이제 그 책을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선의 새 기둥이라는 책을 건네줬었대요. 선의 새 기둥이라는 책이 말하는 바는 매우 분명하고 명료했대요. 마음에 관해서 읽고 말하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그것을 조용히 침묵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라. 그 필요하다는 일 역시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요. 그것은 바로 명상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참자를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명상을 시작하고 자신에게 오는 어떤 일들도 무조건 다 예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거를 다 받아들이고 결국엔 이거를 우주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이 모든 순간은 나에게 주는 선물, 결국엔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은 큰 선물이 올 거야. 이거는 나에게 이 순간이 온 것은 이 순간이 온 것의 목적은 결국에 신의 사랑이야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삶에 어떤 게 와도 뭐 미래에 지금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논리에 따르면 어떤 게 나의 삶에 들어와도 다 괜찮으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나에게 이 순간이 왔는데 이건 되게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두려운 일인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다 받아들이는 그 연습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난 깨달음, 성공을 얻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내가 이 시간을 통과하면 나에게는 좋은 거가 올 거야 라는 거, 그게 결국에는 우주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게 와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분의 얘기에 따르면 나에게 어떤 게 와도 괜찮으니까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제가 딱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엄마가 이제 원래 간경화가 있으셨고 간경화 환자였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 추석 때였어요. 추석 전날 집에서 넘어지시면서 이제 음, 어깨 고관절이 다 좀 부서지시고 갈비뼈가 되게 여러 군데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간경화 환자셨는데 갑자기 이제 호르몬이 되게 급격하게 바뀌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고 이게 없던 당뇨가 생기고 뭐 이런 약물로 제어가 되지 않으시면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몸의 균형이 무너져 내리시면서 이제
제가 구급차로 병원에 모시고 간 이후에 17일 만에 정확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되게 넘어지시는 날이 되게 많았고, 그때도 그 전에도 넘어지시면서 되게 팔이 아프셨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부러지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이제 뭐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소변을 막 집에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막 하신다는 얘기를 제 남동생에게 전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한 3, 40분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매일 한 며칠 동안 오가면서 그 바닥을 막 닦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 엄마와 나, 그 우리에게 지금 남겨진 시간이 17일밖에 남지 않았어. 엄마는 17일 이후에 돌아가실 운명이야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책을 출간하고 바로 다음 달이었어요. 그래서 음, 뭐 제가 뭐 유명한 뭐 작가도 아니었고 뭐 강사로 활동하는 중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책이 출간되고 나서 제가 또 이렇게 활동하고 싶은 거 뭐 글도 좀 많이 쓰고 홍보하는데 좀 신경을 쓰고 하고 싶은데 정말 그때 나름대로 저는 되게 바쁘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순간이 갑자기 왜 나에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음, 엄마가 이제 또 막 소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뭐 기적이나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전혀 음, 몰랐어요. 그걸 마트에서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전혀 몰랐고 집에 뭐 아픈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너무 이게 한순간에 나에게 온 이 일이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갑자기 엄마가 왜 이러는 거지? 갑자기 엄마 화장실을 이렇게 갑자기 못 가시면 언니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이게 한꺼번에 저에게 막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바닥을 닦으면서 그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감사일기를 쓴 지가 그때 한 3년 정도 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 있어라는 거는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이 온 상황은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라는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왜 지금이냐고 예,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예, 제가 그 걸레를 막 계속 빨아가지고 그 엄마 그 방바닥 엄마가 자꾸 이제 소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방바닥을 제가 막 열심히 닦으면서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언니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뭐지? 어떤 상황이지?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올라오길래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선택은 그거였어요. 그냥 음, 주문을 네, 자꾸 음, 왜 지금이냐고,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에게 하필이면 지금이냐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걸 계속 되뇌이면서 그 방바닥을 닦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힐링 요가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뒷부분에 이 될 일은 된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제가 엄마를 그 보내드리면서 깨달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음, 어쨌든 저는 정말 제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 제가 평생 동안 살면서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은 그게 뭐였냐면 엄마의 죽음과 동시에 저에게 주어질 언니에 대한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에게 이게 올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음,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그냥 나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피하고만 싶어. 네, 라고 생각하고 해서 살아왔는데, 정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두 가지 일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겪게 되면서, 음, 사실은 내가 그 두려워하는 일을 겪고
통과하고 나니까 정말 예전에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되게 비약적으로 성장한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될 일은 된다 해서 하시는 이분의 이 한 권의 책에 굉장히 엄청난 시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마다 되게 나에게 오는 이 어떤 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모든 걸 그냥 내맡기고 자신에게 온 그 일을 그냥 묵묵히 통과를 하시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분에게 되게 굉장히 좋은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성공? 예, 돈도 뭐 많이 벌게 되시고 되게 규모도 되게 큰 사업처럼 이어지시고 그랬는데 그 시간을 지내면서 그 안에 이분이 되게 쉽게 그 시간을 지냈던 게 결코 아니거든요. 정말 되게 엄청난 시련? 예, 그런 힘겨운 그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 그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 과정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우주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떤 순간이 와도 저는 그냥 모든 걸 저는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뭐 책을 출간하고 강의를 하게 되고 출강을 하게 된 이 모든 지금까지의 이 상황, 첫 번째 책 그 엄마표 영어학습법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고 한 달 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언니가 저에게 오면서 엄마를 이제 장례식 끝나고 보내드리는 그 과정과 언니가 저의 삶에 들어와서 정말 미친 듯이 정말 치열했던 그 전투적인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그러면서 알게 된 이 머리에서 정말 휘몰아치는 태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이 의식 자각과 깨달음이 일어나면서 의식이 완전히 변화되는 예,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거를 내가 책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년 1월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1월에 책을 쓰기 시작해서 46일 만에 원고를 완성했고 그리고 원고를 완성하고 나서 책이 7월에 출간이 되었는데 두 번째 저희 엄마표 힐링육아 독서 처방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직전에 천안에서 첫 강연을 하게 되고 그 강연 이후에 또 푸르미닷컴에 일하는 곳에서 또 두 번째 강연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저에게 온 모든 순간이 정말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모든 게 제가 가슴을 열고 모든 거를 우주에 내맡기기 시작한 이후부터 정말 마법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법처럼 제 삶이 그냥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삶,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삶이 저의 삶에 착착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저의 SNS나 뭐 카스,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내 삶 자체가 기적이고 어느 순간 내 삶은 축제로 변해 있었다. 예, 그 기적이란 얘기가 그냥 집에서 일만 하던 그 평범한 아줌마가 아이들만 돌보고 그렇게 지내던 평범한 아줌마가 책을 출간하고 강연을 하러 다니는 거 그런 게 기적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제가 얘기하는 기적이란 결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 저하고 정말 달라진 이 내면의 변화를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매 순간이 두려움이었고 오지 않은 그 미래를 이 순간으로 가져와가지고 계속 그걸 걱정하면서 돌리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떤 정도였냐면 가장 근원적인 거는 그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제 제 어린 시절부터 제가 생각했던 그 어깨의 그 부담 그거는 저희 언니에 대한 책임이었거든요. 그게 제 삶의 전부를 지배했을 정도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고 저에게 뭔가 기쁜 순간이나 좋은 감정이나 이런 감각 같은 게 오려고 하면 이게 제 무의식이 이걸 탁 차단을 할 정도로 예,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었는데
그래서 오지 않은 일을 항상 가지고 와서 걱정하는 거, 돌리는 거, 걱정을 돌리는 거, 이거가 이제 저의 삶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평온하다라는 걸 인정할, 그,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 무의식에서. 그래서 항상 뭔가 좀 평온한 거, 안정감이 탁 들려고 하면, 아, 나는 뭐, 분명히 나 뭐 걱정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막 그런 거 되게 공감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음, 그냥 뭐라 그래, 평온한 거, 마음이 편안한 거를 너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육아를 하는 그 시간 안에서도 되게 뭔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뭔가를 돌려야 되는,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계속 오시는 게 그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에고의 작동? 그리고 그거는 음, 높은 차원에서 보면 그거는 그냥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 나는 자동적으로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되게 많이 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오지 않은 거를 걱정하지 않는 거. 아직 지금 오직 이 순간을 산다라는 걸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리고 순간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이 순간으로 가져오지 않는 거. 그리고 그거를 하시면 순간을 산다라는 거는 감사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음, 저는 감사일기를 오랫동안 썼고, 과거와 미래를 이 순간으로 가져오지 않으면서, 이 순간을 그냥 느껴도 돼. 이 순간 평온해도 돼. 그냥 그거 자체가 명상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틱나타 스님의 아이들을 위한 책 아무것도 무엇인가요? 라는 책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그냥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 하는 그거 자체가 이미 명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또 미래를 일로 갖고 왔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 예, 그걸 알아채기만 하는 게 거의 정말 음, 대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래서 저는 과거와 미래를 이 순간을 가져오지 않는 거, 이 순간에 감사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결국 음, 이 책을 저도 일상에서 적용을 하면서 되게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강연을 가도, 음, 저는 그 엄마평을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사랑을 해서 현재를 살라, 아이하고 이 순간 평온해도 된다라는 거, 사실 아이에게 자꾸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뭔가 애한테 해줘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고 이거를 하시는 거는 지금 내 아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계속 내가 채워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엄마들이 계속 그 불안을 돌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아이의 예쁜 얼굴 그걸 내 마음에 담아도 된다라는 걸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어떤 미래도 가져오지 않아요. 특히나 아이들을 육아를 하면서 있어서는 저는 지금 그냥 아이 예쁜 얼굴 그리고 정말 아직까지 너무 작잖아요. 저희 둘째 지금 10살인데 음, 저희 아이 작고 통통한 손 있잖아요. 정말 아직도 애기 같은 그 손을 저는 이 아이가 커버리면 저 큰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얼마나 이 순간이 소중한 거를 정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 손을 만지면서 느껴지는 그 행복감, 사랑, 이런 거를 그냥 그 순간에 오로지 느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내 눈 안에, 내 마음 안에 담을 수 있는 거, 이걸 허용하는 거. 근데 저는 강의 중에 그 얘기를 드리는데도 끝나고 질문하시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하신 게 어떤 학원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아이를 가르쳐 보신 게 학원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전 글로 가야 될까요? 라고 그런 걸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아이가 지금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4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아이하고 지금 일상을 사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음, 이 될 일은 된다라는 이 책,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는, 음,
이 내맡김이라는 게 결국엔 우주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보다 삶이 훨씬 먼저 가고 있다라는 거, 삶이 나보다 훨씬 이 우주, 삶이 나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제 영역이 아닌 거를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를 정말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그게 바로 그 내맡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제하지 않는 거. 내 입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를 저는 그냥 엄마의 죽음을 보면서 이걸 그냥 바로 이해했어요. 정말 무너져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냥 나보다 훨씬 큰 손에 예, 그냥 맡기자. 그래서 내 맡기고 어떤 결과가 나에게 오더라도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가슴을 여는 거. 그게 그냥 내 맡김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열려면 그 가슴을 연다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몰라 그냥 난 그냥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그냥 다 포기해버리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어쨌든 가슴을 열고 나에게 어떤 일이 오더라도 이걸 받아들이고 예, 그 시간을 통과하자라고 용기를 내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음, 결국에는 저의 삶을 기적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 책이 참 거창하게 제가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 책은 정말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제가 강의 중에도 이 책을 얘기하지만 일상에서도 꼭 읽어보라고 얘기를 제 지인들에게 많이 하는데 정말 이게 인생책이 되어서 이 책의 저자 이 마이클 에이싱어라는 분의 그 이전 그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까지 막 다 읽고 독파를 하신 분이 계신 반면 이 책에 도대체 이 책이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거의 40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정말 자세하게 정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음, 책을 조금 꼼꼼하게 읽어드리면서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너무 이거를 너무 강력 추천하는 과정에서 너무 여러 가지 얘기를 예를 들면서 빗대어가지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좀 되게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영상은 대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이 장치 교정 마지막 단계여가지고 되게 많이 좀 치아도 많이 갈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입안이 불편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강의도 그래서 피가 나섰지 않나 싶은데 얘기하기가 좀 많이 불편하네요. 오늘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별일은 된다 이 책으로 또 찾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